실전 투자가 안 되면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서동구의 투코스 진행의 김도원.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자 오늘 6월의 첫장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국내에서는 5월 수출 지표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또 미국에서는 PC 가격 지수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한마디로 삼성전자와 선물과 연동을 하면서 롱숏을 취했던 외국인들이 이제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돌았고 삼성전자도 중요한 선을 올라섰다라는 거. 거기에 또 K46에 대한 기대감을 들뜨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좋은 그런 분위기로 6월의 첫날을 화려하게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대장주도 잘 갔고 또 시장을 굉장히 또 흥분시키게 하는 중요한 이슈와 함께 오늘 시장이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는데 또 앞으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지 오늘도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중앙첨단 소재입니다. 자, 이 종목은 지난주에 3차 목표가 달성을 한 상황이고 현재 수익률이 117%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워낙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거기에 따른 후유증 또 급락도 순간적으로 연출됐습니다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9,000원 내외를 중심으로 해서 10,000원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안착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신규 진입도 가능한지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신규 진입 궁금하신 분들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바로 우진엔텍입니다. 우진엔텍 저희가 지난주에도 많이 또 점검을 도와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전거래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51,000원 이상까지 가면서 4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고요. 이제 또 수익률이 또 세 자릿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 날은 투코스 방송이 없는 동안에 기습적으로 5만 원대를 넘어갔다가 지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심리적으로 야 이거 K466 되면은 뭐 원전 급하게 질 일이 없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금 원전주들이 조금은 더 오늘 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 자, 우진엔텍 여러분들과 함께 5차 목표가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진엔텍 다음 목표가와 다음 전략 잠시 후에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월 시장 긍정적인 분위기로 오늘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또 6월 전망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와 하나하나 그 고민들 해결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략주들 계속해서 목표가를 쑥쑥 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노하우들을 배워볼 수 있을지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강의 시간 다음으로는 시간의 특징주 분석해 봅니다. 현재 장 마감 후에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내일 시장 어떻게 준비해 봐야 할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과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방법 통해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매직 솔루션 이용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 시장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방법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시장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1.7% 강세 보이면서 2,682선까지 회복을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또 2,700선 회복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거의 많은 시총 상위주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함께 2% 이상 올랐고 현대차와 기아 같은 자동차주들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함께 또 이렇게 양시장을 끌어올렸던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선물 쪽에서 2, 3일 동안 2조 원 이상을 매도했던 흐름에서 오늘은 장중에 1조 원 넘는 그러한 모습, 8천억. 그리고 네. 코스피, 코스닥도 1,000억 이상씩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늘 하루에만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을 다 합쳐서 약 한 1조 2천억 가량이 들어왔단 말이죠. 거기에 자연스럽게 기관들은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 들어오니까 선물 쪽에서 매도, 당연히 현물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 속에서 선물 쪽에서 삼성을 숏을 같이 하락하는 쪽에 배팅을 했던 외국인들의 어떠한 그런 미결제들이 급증하지 않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을 74,000원 내외에서 올라서게 만드는 이러한 요인이 오늘 작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말에 미국의 PC 물가가 예상보다도 조금 더 안 좋게 나온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인데, 이러한 요인들 속에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당연히 주도할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의 모습들도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렸지만 사실 올 상반기에 연출되었던 이런 1월부터 3월 초까지의 박스권의 흐름 속에서의 급등, 그리고 공격적으로 8만 원에서부터 73,500원까지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직전 저점에 대한 지지력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반격이 아주 제대로 잘 진행이 되었고,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한 7거래일 만에 삼성전자에서 순매수를 기관들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소한도 이제 이러한 자리에서요 74,000원에 대한 지지력이 잘 확보가 돼주면서 78,000원이라든가 8만 원 근처까지는 쉽게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라면은 지수상으로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준다라면은 2,700선 내외에서의 공방도 가능하고, 결국 삼성전자가 이렇게 뭔가 하방을 잡아주고 반등을 주니까 삼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밸류체인과 관련된 종목들, IT 소부장 쪽들도 저점 잡고 반등하는 전체 분위기를 호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물론 여기서 곧바로 또 치고 나가기보다는 또 급등락이 연출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하방들은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수출과 관련돼서 우리가 1월 달에 수출 유통량도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지난 6월 1일 날 자동차를 비롯해서 반도체 쪽이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현대차도 지난번 구간에서 급등을 한 이후에 다시 오늘 이렇게 또 거래도 증가가 되면서 다른 기아라든가 여타 자동차 관련주들을 끌고 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여전히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산유국과 관련된 얘기는 이제 좀 이따가 하겠고요. 네. 이러한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시세를 또 하이닉스도 오늘 잘 반등을 주긴 했습니다만은 TC 본딩의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미 반도체가 극적으로 엇갈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침부터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리면서 오후 들어서는 저항의 꼬리들이 달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급등이 연출이 됐습니다만은 오히려 한미 반도체는 10%가 넘는 이런 장중 급락이 연출이 됐다가 오후 들어서는 또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낙폭을 축소시키는 모습들인데,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경쟁자가 생겼다라는 것 측면에서는 캐파를 나눠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오늘 한미반도체 곽 회장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자신감을 피력을 했죠. 40여 년 이상 쌓은 업력과 유수의 많은 기업들과의 접촉, 또 내년에도 TC본드 관련돼서 더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이러한 얘기들, 거기에 자사주 매입까지 추가적으로 또 매입을 했다라는 거,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보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난 상반기에 HPSP와 ST와의 그런 어떤 기술
특허 침해 논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독과점이 무너짐으로 해서 상당히 한미반도체가 이제 거품에 대한 또는 뭐 어떤 성장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불거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또 회사 측에서는 발빠르게 내일 모레죠 5일 날 4시에 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HBM과 관련된 또 전망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떠한 IR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본다라면 최소한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놀래서 뭐 급락하는데 매도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겠고 신규 진입과 관련돼서는 5일 날에 발표 IR 하고 나서 6일 날 우리가 또 휴장이 되겠습니다만은 7일 날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요. 지난번에 이렇게 하방을 잡으면서 연출되었던 이 하단의 자리가 13만 원 자리였는데요. 요 13만 원 순간적으로 뭐 13만 원이 이탈되기도 했지만은 이 자리에서의 어떤 하방은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 측에서의 이렇게 발빠른 적극적인 대응이라든가 자신감 피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뭐 단순하게 말로만 하겠습니까? 뭐 그만큼 뭔가 어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수치들이 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도 이 13만 원에 대한 지지력과 이제는 15만 원에 다시 안착을 해주는 숙제가 남아 있죠. 이 15만 원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들을 확인하시면서 뭐 13만 원대 초반 매수, 뭐 15만 원대 매도, 그리고 15만 원에 다시 이제 바르게 안착을 해준다라면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17만 원이었었죠. 이 자리를 하고 나서 어차피 좀 조정을 보일 만한 시점에서 이런 악재 아닌 악재가 나와서 순간적인 급락이 연출됐던 거니까 그러한 어떤 밴드 13만 원에서부터 15만 원, 15만 원에서부터 17만 원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그 석유가스 관련주들 뭐. 오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 기사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 80년대, 90년대 특히 이제 IMF 때 우리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우리도 드디어 뭐 대륙붕에서 석유 가스 개발이 되고 뭐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매장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떤 면에서는 용두사미에 그치는 흐름들이었고 2000년 초에도 또 이와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다 보니까 산자부 장관은 성공 확률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어떤 매장량이라든가 이제 진짜 시추를 해봐야 되고 기간이 걸리고 이러는데 뭐 20%의 확률이라고 말은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은 뭐 어떠한 특수한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 사장이라든가 뭐 석유공사 사장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산자부 장관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을 앞에서 했다라는 거. 그만큼 뭔가 이건 신뢰가 있는 거 아니야? 기대감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것이 물론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뭐 시추를 해보고 얼마나 상업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지 뭐 외국의 유수 기업들도 전부 다 이걸 하겠다라고 달려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리스크도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면서 요 오늘 가스공사가 뭐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또 뭐 한국석유라든가 그 외에 또 여러 종목들 마치 전쟁 나면은 뭐 어떤 위험 회피 해지 수단으로서 움직였던 종목들의 급등세들이 이렇게 연출되긴 했지만 요 흐름은 조금 더 하루 이틀 더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분석 기사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겠고 아직은 이것이 진짜 저도 충분한 매장량과 상업성, 경제성 이런 것이 다 뒷받침돼 주면서 정말 우리가 산유국으로 가는 길에 초속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장은 또 냉정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뭐 기대에 들뜨기보다는 적절하게 차익 실현도 해가면서 조금 롱텀으로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체크해가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또 미국에서 31일부터인가요? 4일까지 임상 학회가 열리면서 뭐 유한양행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직전의 고점에 대한 우려감들, 이 꼬리들도 달리는 이런 모습. 시세의 그러니까 안정성보다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연출되니까 이러한 바이오 제약 쪽들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차익 실현과 그리고 저가 매수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또 움직였던 특징주들을 중심으로 시장 흐름들 짚어보셨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렇게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또 한 종목씩 짚어드렸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림을 보이기도 했는데 또 회사 측에서는 또 발빠르게 잘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해드린 이 가격 구간대 지지 여부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 석유, 가스, 또 에너지 관련주들이 정말 뜨겁게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좀 이슈 흐름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조금은 신중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내일 시장 매매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포인트 집중적으로 살펴볼까요? 이번 6월 달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6월이 상반기를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근데 네. 마치 우리가 좀 계속 앞서가서 그런지 몰라도 하반기를 준비하는 듯한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와중에 6월에 주요 이벤트와 시장에 연출될 만한 이런 변동성들이 계속 쏟아진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전체 6월 달을 간략하게 중요한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번 첫째 주에는 아무래도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EU 우리가 얘기하는 ISM 제조업 지수와 관련 중국은 이제 차이신 지수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좀 오히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거 뭐 너무 경기가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지표가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을까. 좋은 게 좋은 거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간이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또 이번 주 후반에는 바로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비롯해서 민간 고용 지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앞둔 상태 속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중요하고요. 다음 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빅 이벤트입니다. 뭐 화요일부터 수요일 계속 뭐 CPI, PPI 발표가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미국의 FOMC 회의가 12, 13일 날 열리게 되는데 또 공교롭게도 우리는 내 마녀가 춤을 춘다라는 이 만기의 변동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3월물 결산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상당히 투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뭐 하루 이틀 만에 뭐 1조 원 이상을 매수했다, 매도했다 하는 이러한 부분들인데 이러한 선물 옵션 만기 때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9월물로 얼마나 롤오버를 하는지 또는 청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청산하는지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순, 중순 이후 하순에는 이제 공매도 중단 여부가 결정이 되죠. 지금 뭐 금감원장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실에서는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공매도는 제한 조치를 계속 연장한다. 또 이복현 금감원장은 뭐 일부 제한적으로 좀 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전산이 완벽히가 되기는 시점을 감안한다라면은 내년 1분기 정도는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또 중요한 또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달에 이 초, 중순, 하순까지도 계속 외국인들의 이런 선물 쪽에서 연동이 되는 매매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고요. 오늘 뭐 외국인들이 뭐 1조 원 이상 장중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일도 선물해서 이렇게 계속 들어오느냐? 그건 또 아닐 거라고요. 항상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하시면서 알고 맞는 거하고 뭣도 모르고 당하는 거와는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6월 달에 코스피 밴드는 2,580에서 2,800 제가 요거는 오타가 좀 나왔네요. 네. 결국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2,580에서부터 2,730선 정도를 상단과 하단으로 지난번 하단에 강조드렸던 라인이 2,58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하단은 2,580 정도 그리고 상단은 2,730 정도를 여러분들 두시면 좋겠고 코스닥은 820에서부터 870에 그런 지수 밴드를 두면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결국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같은 날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들 그리고 2차 전지들도 전체적인 하방은 잡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쪽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자동차 관련주들, 뭐 신재생, 소비주 이렇게 계속 오늘 같은 날은 뭐 골고루 올라오기도 했지만 어떤 그 수급적인 흐름이 좀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순환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 이러한 쪽을 포커스를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그 섹터 내에서 수급이 몰리는 쪽들. 이런 쪽들을 계속 선별하면서 대응에 들어가는 이러한 어떤 종목별 수익률 게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오늘 6월의 첫 장인 만큼 또 이번 달에 있을 주요 이벤트들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것은 또 미국에서 이 물가지표 그리고 FOMC 결과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들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예상 밴드 같은 경우에는 2,580선에서 2,730선 요 사이를 또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역시나 계속해서 순환매에 대한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와 함께 내일 시장 공략주도 한 종목 오늘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힌트를 먼저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이 이제 매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매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뭐 수주 기업 같은 경우는 수주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올 상반기에 뭐 지난주에도 뭐 수주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다만은 상반기에만 공시를 통해서 나온 수주도 상당하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만큼 이제 어느 시점에서 그것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느냐는 나중 문제고 수주 잔고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수주로 인한 실적으로 말하겠다라는 조금 더 힌트를 드린다면 네. 원자력과 관련된 기자재 업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기자재 업체라는 힌트, 그리고 수주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주가 잘 된다는 건 또 앞으로의 실적도 굉장히 탄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떤 가격 전략이 필요한지 저희가 방송 막바지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매직기법 공략주 수익률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두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이렇게 중앙첨단 소재와 우진엔텍 두 종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중앙첨단 소재는 일단 수익률이 117%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림을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 하고 우리가 네. 아카데미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격이 벌어지는 모습들 그냥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당시 때 고점 기준으로 160까지 이격이 벌어졌었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날 개파락하고 이 종가 기준으로도 132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날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27일 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날 아예 여러분들께 갭상승이 나오거나 추가 상승할 경우에는 익절이라는 마킹을 1번으로 표시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만약에 개파락한다고 했을 때도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시는 거고.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오히려 이격을 완벽하게 해소시키는 듯한 캔들상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나서 3일째 반등을 주고 아무래도 이 직전 고점에 대한 이 음봉의 자리라든가 고점에서의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바로 4차 목표가 있죠. 12,500원 이 라인은 다시 한번 터치하러 갈 그런 가능성이 높고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단기 급락으로 해서 조금 위축이 되실 수도 있었겠지만 홀딩하시고 오히려 이제 서서히 신규 진입을 단행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첨단 소재 4차 목표가 12,500원과 함께 또 이제 신규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구간이 오고 있고요. 우진엔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우진엔텍도 아주 어떻게 보면 원전 또 SMR과 관련된 대장주 중에 하나로서 선도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5만 원대도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나면은 이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당연히 뭐 이 숨고르기 과정 그리고 이격 벌어지고 나서 조정을 보이는 동안에 거래는 급감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나 쉽게 안 죽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거래량이라든가 이격 조정을 보이면서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같은 날도 41,650원까지 밀렸던 이러한 모습인데요. 오늘 기준에서 종가 기준으로 이격이 106입니다.
그 전날에 지난 주말이었죠. 이격이 이렇게 110 이상 종가 기준으로도 연출이 됐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일부터는 서서히 여러분들이 이 105 내외라든가 이격이 좁혀져 있는 자리에서 신규 진입이 이제 4만 원. 오늘의 저점이 41,650원이었으니까 요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43,000원 밑에서부터 뭐 42,000원 사이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신규 진입도 가능하고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이제 5차 목표가는요. 물론 뭐 51,300원이 최고가였긴 했습니다만은 55,000원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면서 좋은 그런 수익을 또 향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진은택 다음 목표가는 55,000원으로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리뷰 살짝 들어봤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매일 아침마다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주에는 또 특별 방송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상반기도 결산하고요. 네. 그리고 또 진짜 하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오전 8시 15분부터 8시 10시까지 장중 실전 매매를 통해서 16가지 매직 차트 기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녁에 특히 직장인분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월화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매직 솔루션의 기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특히 월요일 날에는 이 지지와 저항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매수와 매도 포인트를 잡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녁 야간 교육방송 시간에 또 함께 무료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화수인데요. 월요일 그리고 아침 그리고 저녁 시간 두 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 매일 아침마다 진행되는 시간도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직접 함께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서동구의 투코스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려보시면 중간에 소장님 얼굴이 보이십니다. 아래에 초록색 방송 예정 네모가 있는데 방송 시간이 가까워져 오면 빨간색으로 바뀌니까요. 빨간색 네모 누르시고 입장하셔서 아침마다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도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특별 방송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오늘 실전투자 매직기법 강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종목들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5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6월의 첫날이었고요. 실질적으로 6월부터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투코스 시청자, 우리 또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장중 8시 15분부터 10시까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분석해드리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직접 같이 공략도 해드리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현재 시장을 그리고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상반기 결산 특별 릴레이 방송 여러분들 많은 참여, 성원, 지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여러분들 뭐 어떤 면에서는 사실 엇박자가 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외국인들의 선물 공략은 이제 끝났다. 74,000원에서 지지받는 수요일, 목요일 계속 강조드렸죠. 그리고 금요일 날도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갭상승하면서 연출되는데 시장은 반등의 시도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삼성전자가 소위
상승의 양봉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이아상으로는 아직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는 아직 상승 반전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매직솔루션에서 이 다이아들은 추세를 나타나는 거예요. 상승 캔들이 음봉이든 양봉이든 이런 상승 기조에 있을 때는 음봉이면은 저점 매수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눌림목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락의 기조를 보여주는 파란 다이아에서는 빨간 양봉이 나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다시 한번 가다가 부딪힐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 부딪힐 때 이제 어떻게 잘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느냐, 이 공방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시장 조정 끝, 무조건 고야라고 하시면 안 되고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도 잘 해야 되는 거고 그 옥석 가리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매직솔루션에서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고 그러한 종목들을 상승 기조 속에서 잘 갖고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자,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제가 4월 22일 날 말씀을 드리고 92.1%의 그러한 수익, 4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5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100%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4월 23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편입이 방송은 22일 날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신규 상장되고 나서 고점 찍고 흘러내리는 과정들 그 이후에 일정한 박스를 보여주고 이 자리에서 이제 돌파 시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린 거죠. 그러면서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단계별로 움직임이 틀렸죠. 이 추세를 보시면 고점 돌파하고 하락 그리고 상승을 보이는데 다이아의 볼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3월 달에 이 다이아의 볼륨과 5월 달 들어와서의 이 다이아의 볼륨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매집이 마무리가 된 거죠, 이게. 그러면서 본격적인 레이스는 요 기간을 한 달 동안을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가 요 4월 제가 말씀드린 23일 날을 기점으로 제가 뭐 여기서부터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 4월 23일 날 여러분들이 편입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러한 구간 원칙에 의해서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고 빨간 시그널 또는 빨간 시그널에서 파란 시그널 소위 분할 매수 내지는 적극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고 이격 좁히는 과정들 5월 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나왔습니까? 5만 원이라는 새로운 라운드를 돌파를 했을 땐 확실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라도 숨고르기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격이 지금 시그널과 같이 봤을 땐 벌어져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캔들하고 같이 놓고 보면 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구간들은 어떻게 되는 구간이에요? 바로 파란 다이아가 점점 작아지고 빨간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매수 검토 내지는 계속 빨간 시그널이 유지가 되니까 캔들은 파란 캔들이라고 하더라도 소극적 매수 그리고 이격 벌어지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전량 매도입니까? 익절 왜 빨간 다이아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조정 보이는 과정에서 들어오고 여기서 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도 있고 뭐 분할 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윗골이 길게 달리는 이격이 벌어지는 여기 구간부터는 전체적으로 이 실현의 관점으로 접근하셨다가 다시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패턴들이 아주 여러분들이 16가지 패턴만 제대로 익히시고 4가지의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만 잘 잡아서 대응하신다면 매도는 어떤 분들은 나는 5%만 먹고 나는 30% 먹고 또는 제가 여기서 제시해드리는 1차, 2차, 3차 목표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5끼가 있게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야, 이거 엄청난 세력들이 정말 이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얘기들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4월 초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주가가 이런 전해액 부분과 관련된 엔캔과의 그런 연계성,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뒤늦게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당시 때만 해도요,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한 단계씩 레벨업되는 과정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를 이제 돌파하는 과정이 연출이 됐죠. 이때가 여러분들 3,800원에서부터 4,400원, 500원, 요 5,000원대 넘어가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여기 가격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4월 2일 날 여러분들이 하셔서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들이 그 이후에 연출이 됐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듯이 이 과정들 속에서 이 저항대 그리고 여기에 지지를 했던 자리들이 돌파가 돼주고 여기가 이제 다시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상승의 패턴들이 연출되고 여기가 단숨에 돌파를 못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밀리는 것 같았지만 바로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이 조금은 힘들었던 구간들 중에 한 구간이었지만은 곧바로 이렇게 돌파해내는 모습들을 보여준 겁니다. 최근의 모습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4월 달 이후에 이 주가가 이렇게 여러분들 횡보하는 구간에서 크게 급락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된 게 있나요? 캔들을 보면은 정신없죠. 위아래로 흔들어대면서 음봉양봉. 그러나 이 거래도 거의 다 죽어 있는 모습들이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빨간 시그널까지 나와주고 다이아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뭐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도 들어갈 수 있는 매수 검토, 소극적 매수, 그리고 빨간 다이아 전환됐구나. 분할 매수 내지는 적극 매수. 아무 때나 하셨어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이 이격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벌어진 이격에서 이 종목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무리 개별성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130 이상 넘어가면 과열이란 말이죠. 대형주들은 120에 근접한다든가 110 이상 넘어가면 과열.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응하신다면 이 종목 역시 여기서는 그러면은 당연히 4,000원, 5,000원부터 여러분들 뭐 10,000원이 넘어가는 종목인데 당연히 이익 실현하지 않겠습니까? 또 경고도 먹고 지금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는 위치지 않습니까? 이 시간과의 싸움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이 최근의 모습들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패턴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 또 여기에서는 당연히 익절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내가 못했다 기다렸다가 아니면 익절하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이격을 너무나도 이쁘게 좁혔구나. 8,000원도 이탈됐었던 자리였죠. 그러나 다이아의 이 지지 라인은 오히려 더 확실하게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도 위아래 지지와 저항 꼬리들, 오늘도 지지와 저항 꼬리들. 그러나 거래는 급감돼 있는 모습들. 아직 살아있는 모습이고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이러한 모습들을 얘네들이 만약에 매도하고 나간다고 해도 거래가 엄청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라도 나오는 그 시점. 그런 시점까지 여러분들 시세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수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전 기자재 쪽들, 이 장기간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저항, 돌파가 됐어요. 그렇죠? 그 전에 저항들은 여기가 있었습니다. 예, 돌파 못하고 이게 돌파가 됐다라는 거죠. 이 장기 저항, 여러분들. 이게 2022년도 여러분들 8월 달에 있었던 이 저항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소간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지만 여러분들 동의하지 말고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8시 15분부터 10시까지 장중방송 그리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2024년 상반기 결산 특별 릴레이 무료 공개 방송 유튜브와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매일같이 진행되고 있는 서동구의 매직타임은 여러분들과 함께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간의 특징주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약바이오주 에이프릴 바이오가 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쪽으로도 훈풍이 불었는데 본장에서 3%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동해 가스 석유전 시추 작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본장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휴스틸이 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관이나 밸브 관련주들도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산중공업이 3%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또 유아 브레이커나 건설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로 이 관련된 이슈가 엮인 것으로 보이고요. 신스틸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장에서 6% 강세를 보인 이후에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주 중에서 가장 대형주 중에서 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장에서 오늘 거의 바닥권에서 18% 넘게 급등을 했었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1% 정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이 중에서 볼 종목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아까 우리가 특징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한번 보려고 그랬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해외 자원개발 쪽이라든가 이런 종합무역상사 쪽들도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네. 많이 보여주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림을 보시면 사실은 오늘 이제 우리가 뭐 포항 영일만 일대 가스 뭐 석유 가스전 개발 뭐 이런 어떠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주가가 워낙 단기간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 5월 달에 걸쳐서 이렇게 하방을 잡아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가 오늘 이러한 어떤 단기적인 재료와 모멘텀이 작용이 되면서 급등의 이러한 패턴들이 이제 연출이 되긴 했는데요. 내일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뭐 이 얘기들이 계속해서 불거질지 아니면 뭐 조금 더 부정적인 어떠한 여론들이 형성이 되거나 기사들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후에 어쨌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점을 잡아 주었고 문제는 다음 자리를 얼마나 더 빠르게 진입을 해주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만 5천 원에 대한 안착 시도라든가 돌파 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만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떠한 반등들이 연출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뭐 해적 케이블, 터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니까 뭐 휴스틸, 신스틸 뭐 이런 철강 관련 이런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런 것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좀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석유 가스 뭐 한다 그러면 포스코 아까 우리가 봤던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한국가스공사라든가 뭐 이런 쪽에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네.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가를 그냥 봐도 급등락만 계속 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거래가 죽으면은 또 원위치 되고 또 급등락하고. 그 내일 오늘도 이렇게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밀려버리고 말았는데요. 한 번 더 치고 나간다 그러더라도 이 직전에 이 물려 있었던 이 물량들을 감안한다라면 오히려 이때 물리신 분들은 올라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할 거 아닙니까? 이런 역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앞서서 시황 정리할 때 이슈와 함께 점검을 좀 도와드린 것 같은 맥락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나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종목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가벼운 종목들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대한 이야기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매직기법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직기법 공략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앞서 들어봤던 힌트 같은 경우에는 수주로 실적을 말한다. 또 수주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원전 관련주였던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BH도 있고 BHI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BH는 IT 쪽이고 우리가 BHI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수주 공시가 나왔죠. 일본 도시바로부터 1,200억 규모의 복합 화력발전 기자재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 내내
제가 체크를 해보면 한 3천억 정도의 수주를 받은 그런 공시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토대로 해서 기존 수주 잔고 7천억을 기준으로 또 하반기에 신한울 3, 4호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거고요. 또 뭐 여러분들도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중동, 뭐 체코 이런 수주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원전과 관련된 수주 얘기만 나오면 BHI의 어떤 기술력과 제품 우수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빼놓을 수가 없는 뭐 두산에서는 공식적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 6월 말쯤에 이제 추가 공시가 나올 텐데 SMR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커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BHI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 150억 정도, 155억입니다. 정확히 자본금인데 매출단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 원전 수주의 급감이라든가 전 정부에서의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2천억에서부터 3천억 정도의 매출은 보여주었고요. 작년에 이제 3,670억, 올해 4,400억으로 21%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도 5,200억, 그리고 2026년에 6천억, 최소한도 한 20% 이상씩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작년에 151억에서 올해 231억, 작년 대비한다면 53% 이상 증가가 되고 내년도에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은 또 후년도에 300억 가까이 이렇게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급증해 주는 이러한 매출이 올해 4천억 이상, 내년에 5천억 이상.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3,500억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BHI의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들을 한번 좀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 캔들을 없애고 아까 우리가 큰 추세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러한 저항의 자리들을 다 돌파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오히려 이제 밀려도 크게 물릴 자리가 없는 것처럼 상당히 하방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캔들의 모습들도 아무래도 현재 위치만 놓고 본다라면은 계속 원전 관련주들이 과거에 이러한 급등을 했을 때 물량들, 이러한 자리들이 부담스럽다고 그랬잖아요. 얘 역시 그러한 어떤 흐름들이 연출이 되면서 사실 지난 3월 달에도 급등을 한번 했다가 7월 달에 이 고점 물량으로 인해서 한번 크게 밀렸고, 그리고 나서 4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이제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 패턴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신다면 추세 자체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그널도 안정적인 이러한 모습들, 또 최근에 급등을 보여주었던 흐름들 속에서 지난주에 잠시 숨고르기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이격도 백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신다면 10,0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 13,500원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바로 BHI였습니다. 굉장히 다른 또 해외에서 다양한 곳에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 손절가 잘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더 많은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방법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동구의 투코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